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는 제가 일러드린 전략대로 지금 기관들이 행동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라운드 피겨인 15만을 넘을 수 없었던 이유 17대 1에 대한 경쟁률의 함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 일단 12월 12일입니다. 예, 경고 종목이 어떻게 해제가 되느냐에 대한 결정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 이면에 있는 부분에 기관들의 전략에 대한 앞으로 향방에 대한 부분도 다 일러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자, 제가 찍었던 지난 영상인데요. 예,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자, 긴급 당일 윗꼬리는 11만 원을 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좀 오타가 났었네요. 자,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주택자 안규수입니다. 자, 지금 오후 7시 6분이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일러드렸던 대로 잘 하셨나요? 그쵸? 자,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로. 자, 이때 주가가 13만 6천 원이고요. 당일 고가를 찍었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제가 라운드 피겨였던 부분을 제시해드렸고. 자, 15만 원은 라운드 피겨를 제시했었고, 지난 영상에서. 자, 오늘도 역시나 얼마를 말씀드렸습니까? 1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는 넘었다가라도 잠시 깨려고 할 겁니다. 자, 넘었다가도 다시 깨려고 할 거다. 라운드 피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대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규칙을 가지고 있다. 신규 상장지는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전략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공모를 받아라라고 했죠. 자, 제가 공모를 받으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잠깐 보고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공모 청약 때부터 17대 1인데 이걸 받아야 되나요? 라는 문자들을 상당 부분 구독자분들로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 받아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17대 1이라는 부분은요, 기관들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를 했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던 펀드 매니저였고요. 그리고 뭐 이런 공모주 투자는 5천억 정도에 대한 풀을 가지고 1조가량 이렇게 운용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보게 되면요. 기관의 청약률을 17대 1로 만들었다는 거는 이 함수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앞으로 전략은 분명히 그렇게 이동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낮췄다는 거는 초과 청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기관들은 보통 이제 그 자금 자체가 기관을 통해서 공모주를 받게 되면 기본 개인이 받는 것보다 수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죠? 그쵸? 자, 그러다 보니 초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만일에 그들의 의도는 이 종목을 최소한 이렇게 낮은 가격에 시작하는 게 원래 그들의 의도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이 종목을 만일에 상단에서 최고가에서 끌어올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공매도가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매도가 불가능하니까 위에 올라갔을 때 공매도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쵸? 물론 공매도가 지금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이제 따지게 되겠죠. 자, 이게 얘네들은 의도는 최저점에서 시작을 해서 끌어올리기 위한 거였어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그냥일까요? 아니에요. 하나의 더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아침부터. 자, 어떤 거냐면 뭐 LNF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LNF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에코프로비엠. 그쵸? 이 두 종목과 2차 전지에 대한 다른 종목들을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어떻게? 공매도를 이미 쳐서 환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만일에 최상단에서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관련주에 대한 지분관계 그리고 양극재로 엮여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되죠? 급등을 해서 시작할 거 아닙니까? 연일. 그러면 공매도 환매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하죠? 사들여야 되는데 위로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그림은 뭡니까? 이 종목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지금 LNF부터 에코프로. 물론 에코프로 BM이 지금 최근에 삼성 SD향으로 44조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긴 했죠.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관계사들은 이런 걸 다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와 LNF 기타 대형 이수 스페셜 이런 것들이 막 상한가 치고 있죠. 최근에 각각 전부 다 6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얘를 먼저 끌어올리고 나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공매도를 쳤던 거를 환매수까지는 할 수 있어요. 즉 사서 갚는 거. 근데 이 갚는 과정이 좀 재미난 건데 우리가 공매도를 쳤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갚아야 될 시기가 있는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배당을 받는 때는요. 원래 기존 주주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12월 24일이죠.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LNF와 에코프로 BM 정말 그렇게 움직였는지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 BM. 제가 올해 5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타자가 좀 느린 거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뭐 제 또래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를 들어올리죠. 다만 뭐 양극재 뭐 공급 계약에 대한 핑계를 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예견돼 있었던 거예요. 이건 자 LNF 자 급등 나오죠. 이것도 역시나 50%. 얘네들은 정확히 말하면 이 공매도 쳤던 물량들을 더 이상 공매도를 칠 수 없으니 이렇게 환매수 시키면서 어떻게 맞아요. 돌려주고 기존 주주들한테 어차피 돌려줘야 될 거니까 여기까지에 대한 이 진입을 통해서 수익을 60%씩 냈다는 거예요. 이들의 숨은 의도를 알게 되면 사실 우리 다 피해갈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중에 에코프로는 왜 안 올랐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스마트하십니다. 자, 안 올랐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자, 전략자료집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긴 할 건데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2월 10일 이전의 가격 전략 자료입니다. 자, 이 전략 자료에는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이건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발성으로 하루 전날 매수해서 바로 팔기 바랍니다. 원래 일정 매매는 일정 매매답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김매수 하신 분들이 많겠죠. 뭐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자, L라고 보내주세요. 자, L라고 보내주시고, 자, 일단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빠른 속도로 보내주세요. 전략자료집은 저희 연구원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코프로가 올랐고, 에코프로는 못 올랐고,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조정을 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7대 1이라는 경쟁률은 의도되어 있는 거였다. 그리고 본주를 가지고 이 종목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 기타 2차 전지 공매도 쳤던 거를 환매수하고 그리고 낮은 가격에 이때 돌려주면서 얘가 상장될 때 그리고 나서 재료와 이 주가의 상승률을 가지고 양극재 관련주는 어떤 게 또 있지라고 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할 거잖아요. 당긴 거죠. 결론은 얘네들은 여기서 수익을 냈죠. 그리고 LNF부터 시작해서 다른 2차 전지 대형주로부터 또 수익을 냈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논리가 아직도 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좀 시장에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산운용사에서는 아마 가장 큰 자금을 다뤘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계획된 의도는요. 앞으로 전략도 분명히 그렇게 이동을 할 거고 제가 영상을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도 사실 여러분들 이거 뭐 펀드 매니저 후배들이 왜 이런 걸 영상을 찍느냐 11만 원을 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라고 했던 것도 상당 부분 좀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여러분들 잘 되는 게 저는 1번입니다. 자, 일단은요 이렇게 봅시다. 이제 기업을 좀 봅시다.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L하고 보내주시고요. 자, 양극재죠. 자, 양극재. 자, 말씀드렸던 대로 11만 원이죠. 지금 11만 원대. 여기서는 추가적인 조금 낙폭이 있더라도 요 부분까지는 이제 잠시 깼다가라도 반등을 조금 주긴 할 겁니다. 자, 양극재라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뭐 어차피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통의 양을 늘리기 위함이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양극재는 뭘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리튬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수산화 리튬이 필요합니다. 수산화 리튬과 뭐죠? 전구체. 이 두 개가 합성이 돼서 양극재라는 물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뭐 음극재라는 게 반대인데요. 자, 그러면 이 에코프로 머티가 담당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전구체죠. 자, 전구체. 자, 그리고 양극재는 누구죠? 에코프로 BM이죠. 완성이죠. 근데 한번 이런 생각해 봅시다. 리튬이라는 가격에 대한 가격에 대한 변동률을 여러분들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주가가 오름에 있어서 그냥 오르지 않았다고요. 리튬의 가격이 60% 급락을 했다가요. 이날부터
3거래일 이전에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은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이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광물 가격이 오르면 광물 가격의 2배 정도를 더 얹을 수 있다. 즉 리튬 가격이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오르게 되면 그 시점에 대비해서 20,000원에 어떻게 40,000원을 붙여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 기본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대략적인 7월부터에 대한 리튬 가격이 폭락이 있었는데 7월 말부터 그때 분기 실적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리튬 가격의 하락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구체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니켈의 함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뭐 망간이나 아연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하나의 전구체를 형성하는데요. 니켈의 함량을 높이게 되면 이 전도율, 밀도가 높아져요. 자, 쉽게 말해서 이만한 고체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빽빽했을 때 전기가 잘 통합니까? 아니면 듬성듬성 있었을 때 전기가 잘 통합니까? 네. 그쵸? 자, 그래서 니켈 함량을 올리게 되면 전도율이 높아지지 않겠니? 이게 바로 도전제라고 하는 CNT라고 하는 겁니다. 니켈의 함량을 올리면 하이라는 게 붙는 거고요. 이 에코프로머티가 하는 게 하이 니켈, 니켈의 함량을 높이다. 이 기술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삼성 SDI와 이 LG화학에서도 하이 니켈을 다루고 있죠. 근데 이 중국 업체는 LFP라고 해서 특허가 만료되는 배터리 방식 이 기술을 쓰고 있어요. 전구체 방식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글로벌 기업 뭐 저런메이부터 시작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은 방식 자체를 좀 달리하는 거죠. 그쵸? 이 국내 양사 삼성 SDI와 LG화학은 일단은 하이니켈 쪽으로 접근을 하는 상태고 양극재의 중요성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IRA 법안이 이번에 다시 공표가 됐는데 중국 광물을 이용하지 마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세제 혜택을 주지 않을 거야라는 이런 의도를 시장에 내포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제르메라고 하는 데가 거의 한 94%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양극재에 대한 부분을 거의 의존하기 시작했었어요. 국내 업체들은. 근데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업체 중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생산량 1만 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 한 2만 톤. 근데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2025년 기준으로 22만 톤입니다.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국내에 있는 이 양극재만 가지고 그리고 전구체를 가지고 누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요. 전부 다 에코프로머티 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은 올리는 대로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왜? IRA 제재 때문에. 자, 결국은 성장성의 날개를 달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는 제가 여기서 영상을 찍어드리면 라운드 피겨 피해가세요라고 했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가격과 그리고 맞아요. 받아들이는 수요와 공급 법칙이 얼마나 이 타이트하게 갈 수 있느냐. 자, 어려운 말이지. 쉽게 에코프로 머티가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 여기서 넘기고 매출의 80%를 에코프로 BM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쵸? 에코프로 머티의 80%는 에코프로 BM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다시 삼성 SDI 가격 전가를 해버리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고객사 입장에서 자, 계열사긴 하지만 얘가 이렇게 넣고 또 더블을 불러버리게 되면 얘 입장에서는 6배의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현상이 나오죠. 반드시 여기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이런 데도 과거에 삼성 갤럭시 폰이 유행할 때 1, 2차 밴더를 나눠서 가격을 좀 낮추잖아요. 근데 자기네 계열사기 때문에 야, 그래도 요만큼씩만 해라. 적당히 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적은 썩 좋지 못했던 경우죠. 그렇죠? 자,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알게 되면 앞으로 전략에 대한 부분도 그들 머리 위에서 놓을 수 있겠죠. 물론 기관들이 의도적인 작전이냐라고 한다면 수급적인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는 과거에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제가 20년 동안 있으면서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도 어떤 규칙을 따라서 그렇게 수익을 냈어요라고 하면 큰 판을 볼 줄 알았다는 거죠. 시장 그리고
산업, 그리고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았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물론 뭐 수익 잘 내셔서 정말 여러분 대단하시고 그리고 공모청약 17대 1에 빠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12월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는 건 아시고 계셨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시는 분들 혹시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12월은 기존 10억이 넘는 자산을 굴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양도세를 물어야 된다. 즉 11월, 12월, 12월까지는 주식을 팔아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2월까지 주식을 파세요라고 하면 정확히 이때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주가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려고. 근데 반대로 선제적으로 미리 파는 것도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11월이라는 상장 이날 시장은 어떤 뭐 제롬 파울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이런 어떤 경계심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난다는 거는 제롬 파울의 입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말 거냐가 경해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계속 급등하고 금값이 급등하다 보니 야 그냥 우리 안전자산이 금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버리자 화폐를 무력화시켜버리자는 의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돈은 국내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큽니까? 외환시장이 큽니까? 외환시장이죠. 외환시장은 수십 조의 돈이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입니다. 그쵸? 자, 우리 이런 뜻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그러면 시장에는 큰 돈들은 외환시장, 미국 시장이 금리를 1.75% 더 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을 쫓아서 간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국내에 있는 자금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걸 원하십니까? 1번 중소형주. 왜? 작은 힘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뭐예요? 팔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종목. 그렇죠? 자, 세 번째 뭐죠? 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섹터, 흐름, 환경, 주변 환경이 이렇게 개선된 종목. 그러면 중소형주를 거래하려니 다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데 중소형주 1,000억 미만에 있는 2,000억 미만에 있는 중소형주는 10억의 자산가들이 보유량이 많다 보면 이걸 팔게 되면 급락이 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팔지 않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죠? 대주주 지분이 많거나 자 에코프로모티는 대주주 지분이 많다. 중소형주가 아니다. 세 번째 뭐죠? 환경이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리튬 가격이 폭락 이후에 반등을 한 환경. 이게 바로 리튬 산업 및 업종의 테마. 이게 트렌드가 잡혀 있다는 거죠. 삼박자가 맞아떨어졌을 때 어떠한 작전의 시나리오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오르는 종목은 없고요. 그리고 뭐 어떤 업종의 분위기, 즉 시장의 분위기나 산업의 사이클, 뭐 리튬, 뭐 이런 부분이나 양극재에 대한 부분에 어떤 이런 논리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비가 내리는데 아무리 우산을 쓴다고 하더라도 아주 깔끔하게 비 한 방울 안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바이오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글로벌 3상 임상을 통과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같으면 4-5배 갈 수 있는 점으로 갈 수 있는 종목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주변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한 예로 뭐 인종차별한다고 하면 아무런 묻지도 말고 뭐 이슬람이면 탄압을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도 어차피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사람의 심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반드시 통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책도 몇 번 써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던 적이 있죠. 드릴까요? 자, 그러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뭐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706으로요. 라고 보내시고 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시장의 논리를 좀 이해하게 되면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데 어떤 세력을 제외하고도 시장도 하나의 세력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자, 시장도 세력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 왜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 논리는 하나입니다. 세력이라는 게 됐을 땐 우린 이런 부분들을 좀 따집니다. 만일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깨지 않는 주가가 지금 형성되고는 있지만요. 추가적인 낙폭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만일에 이게 이 구간에 10만 원대, 11만
11만 5천 원을 깬다고 하면, 11만 원을 깬다고 하면 이건 기관 한 군데에 대한 차익 물량인데요. 금액이 큽니다. 한 몇백억 상당 되는 건데 그 물량들이 나오는 걸 겁니다. 그때는 전략을 우리는 조금을 뭐랄까 러프하게 가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전략집에 다 적어놓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도 세력이 있다는 거, 그 뜻은 뭐냐면, 자,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느껴지고 고금리 이런 환경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성장주, 2차 전지는 뭐죠? 성장주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우리가 유아기에서 청년기에 갈 때 가장 큰 성장을 보이잖아요. 그거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017년 이후에서부터 배터리 산업은 성장하기 시작했고, 한 번에 더 레벨업을 주기 위해선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든 양극재라는 거를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어떻게 효율성을 좀 높여서 배터리 어떤 효능을 높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다? 세력들이 외환 시장, 달러에 대한 강달러 부분, 제롬 파월의 입, 하마스 전쟁, 미중 무역 갈등,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하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을 움직여 놓게 되면 이 색깔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다 할 어떤 시장의 반응이 없죠. 상승폭이 없죠. 이 이유도 하나라고 봐야 돼요. 뭐다? 맞습니다. 이 하나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급의 공백이 일어난, 그렇죠? 이 상황에서 시장은 하방 세력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꾸준히 이렇게 반응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최근 있었던 이슈들 중에서 하나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이런 신규 상장을 이끌었던 10조 원의 라운드 피겨 말씀드렸던 찍고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다른 신규 상장주의 이동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단발성이긴 하겠지만 이게 어제 23%, 이게 바로 37% 오르죠.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죠. 왜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다시 얘네들은 여기서 고평가에서 빠졌을까요? 궁금하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큰 종목에 대한 수급이 지금 4천억밖에 안 되는 종목에 이동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급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관들의 논리는 작은 종목의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빈 공간, 얘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쟤를 살 수는 없을까? 그러면 아까 똑같은 논리가 나오죠. 에코프로 BM과 역시나 LNF를 오르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이 키 맞추기 게임으로 반등을 시켜놓는 거. 2번 수익을 내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15만 원엔 분명히 라운드 피겨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12월 12일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놓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오늘 추가적으로 좀 나오는 건 펀드에서 오늘 해지가 좀 나오는 것 같네요. 공모주 펀드죠 뭐. 그쵸? 자, 이런 부분들 감안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 전략지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니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8706으로 라고 보내주세요. 자료집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미보도 자료 나올 때는 분명히 이런 그림이 나와버릴 겁니다. 근데 다시 또 이렇게 돼요. 이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12월의 일정을 좀 살펴봤더니 기관의 공모주 해지 펀드가 꽤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한 15% 이상의 변동폭이 있을 날이 7번이나 있더라고요. 꽤나 많더라고요. 반드시 그 날짜에 대해서는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왜? 뭐 지금 수익을 많이 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특이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도 손실을 내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긴 합니다만 왜 최하단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근데 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우리는 수익률 게임의 한 부분이라고 했죠. 반드시 위로만 가야만 수익은 아니다. 요거 아시게 되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응? 문자로 걱정 안 합니다 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동채 회장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동채 회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론 지금 구속돼 있긴 하지만 이분이 제롬 메이라고 하는 이런 중국 업체에 사실 2017년도에 직접 가서 기술을 배워요. 이 당시에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시장에 어떠한 환호를 받지 못했을
롯데였거든요. 그걸 국산화로 성공시킨 인물인데 이 이동채 회장님이 M&A를 지금 좀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이제 구속대에 계시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라고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재용 회장이든 누구든 자리를 떠났을 때도 분명히 맞아요. 접견을 하죠. 그 부분에서 이 경영자, 지금에 있는 경영자한테는 분명히 그룹에 대한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도 2번이나 연기됐던 부분도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있을 거 아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나 대주가 또 그런 현상을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M&A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전구체 쪽에 대한 맞아요. 효율을 좀 한 번 더 높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이 좀 어떤 구조가 되냐면 시총 이제 비상장이긴 하지만 시총이 조금 형성돼 있어요.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한 2조 원을 들여서 인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이 비상장이긴 하지만 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한 20% 정도 보유했더라고요. 이게 만일에 반응되는 기사는 나올 겁니다. 다만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정확히 인수합니다라는 기사가 아니고 누구 캐피탈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나올 거예요. 만일 그런 혹시나 이거 뭐 블루벤처스라고 해서 LG 마사위가 22% 지분을 들고 한 회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까봐 거긴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이 마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이니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연관고리나 수주 공시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자, 이걸 하나 좀 적어놨는데 이 전략 자료집에 제가 이거 미 보도 자료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일에 어떤 캐피탈이라고 해서 공시가 나오게 되면 기사가 나오게 되면요. 분명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 매도 전략을 반드시 한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인수되는 기업과 인수라는 기업의 차이를 아세요? 피인수되는 기업은 비싼 값에 팔리죠. 인수하는 기업은 재무적인 부담을 느끼죠. 분명히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의 급락이 있을 겁니다. 분명 그때는 하루는 24% 정도까지는 빠질 겁니다. 훼손율이. 그건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가격 전략집 반드시 받아가셔서 좋은 결과물을 발생시켰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신규 상장주에 신규 공백이 있었고 양극재래라는 거 알았죠? 삼성 SD와 그 다음에 에코프로 VM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뭐 마사위 이야기 이거 다 해드렸는데 사실 이 수급적인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었던 움직이려고 했던 의도는 분명히 있었죠. 그냥 움직인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더 잘해야죠. 그쵸? 아들님이 뭐 장가도 보내야 되고 그쵸? 자 이렇게 합시다.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면서 거래를 하자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이겁니다. 시장 제롬 파월이 이입 고용지표에 대한 둔화가 좀 나왔죠. 자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장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도 어떤 뭐 하마스 전쟁이나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얘네에 대한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 보통 금리 인상을 못할 거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심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대외적인 환경이 비트코인의 급등과 금값의 급등을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환경이 별로 안 좋죠. 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또 성지 형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뭐죠? 산업이죠. 자, 2차 한지 산업. 자,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을 찍어드리면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종목, 이렇게 큰 종목도 항상 흐름을 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놓으려면 시장의 업종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렇죠? 그런 그림이 바뀌었을 때는 우리는 색깔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죠. 왜요? 매번 겨울에는 어떻게? 코트만 입고 다녀야 됩니까? 패딩만 입고 다녀야 됩니까? 아니 뭐 더워지게 되면 여름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 뜻인데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게 되면 2차 한지 반도체, 바이오, 엔터. 자, 그러면
만일에 어떤 신호를 주는가라고 하면 반도체 부분도 분명히 신호를 주죠. 자,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있죠. AI치 반도체. 그 관련주들만 오르고 있죠. 반도체를 또 나눠볼까요? 어떻게 되죠? 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제가 텔레그램 방으로 초청을 해드릴 겁니다. 공부를 할 거고요. 자, 뭐냐면 AI치 반도체라는 게 뭐? 자, 봅시다. 반도체는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시가, 클릴럼. 이 공정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반도체라는 산업 안에서도 AI 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추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실수를 0으로 줄이면서 최소 4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형주도요. 2차 전지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뭐 여러 가지가 남아있죠. 양극재 안에서 우리가 이 양극재를 다룰 때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화 리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뭐예요? 맞아요. 리튬 중에서도 황화 리튬,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는 왜 못 올랐을까? 이거 아까 말하다가 말았죠. 에코프로 못 오르는 이유는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수산화 리튬 가격이 급락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올라야 좋은 거예요. 왜? 고객사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관련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애들도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없을 거예요. 왜? 시장의 필드에서 뛰었던 사람들은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100이라는 큰 돈 중에 90이라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이라는 이걸 보고 쫓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삼국지 보시게 되면 적군의 80%는 이동하더라도 20%의 인력들만 남아서 막 먼지를 일으키고 나무를 막 흔들면서 사람이 많은 것처럼 행동해라 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이 적군이 남아있구나 라고 보이게끔 해라 라는 전술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도 그러합니다. 전체 판은 분명히 대형주나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외환시장으로 빠져나가기만 하는데도 수급의 공백과 최근에 있었던 어떠한 이 테마군들 있죠. 아마 이런 종목들 단기 거래하신 분들은 또는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런 말 할 거예요. 시장 나쁘지 않았는데. 자, 이런 뭐 어떤 비트코인. 물론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시세라는 게 이런 NFT. 그쵸? 이 뭐 위믹스의 재상장.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쵸? 분명히 신호를 주죠. 비트코인이라는 환경. 이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이해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종목을 보고 거래하다가 손실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뭐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은 분명 성장성이 있어요. 다만 하나의 우리 가격을 봐야 되죠. 12월 12일이라는 이벤트. 그리고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과연 어떻게? 맞아요. 10억에서 이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 일반 종목들의 어떤 양도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매도가 나오는 게 줄어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수급. 왜? 수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가격을 리밸런싱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말로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변수라는 걸 우리 감안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주식 타짜 투자연구소. 저희 연구소는 공적인 집단이라서 어떤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거부터 볼까요? 꽤나 많이 됐는데, 자, 오늘 있었던 게 9시 40분에, 비만 치료제 종목입니다. 라고 해서 올려드리죠. 자, 그리고 테마, 페럼, 당일은 바이오라고 표현하는데, 페럼 관련주들이 오늘 중국에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상당 부분 줄 서서 주사를 맞는 정도로 이거 상당 부분 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네요.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때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했다가 추석 때 9월 달에 이렇게 갔다 왔더니 우한 환자가 있다더라.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을 주면서 1460포인트인가 여기까지 빠진 거 아닙니까? 경계는 항상 우리는 시장에 나온 이슈들 가지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와서 비만 치료제 종목이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색깔을 좀 달리합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큰 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데 한미약품 그리고 한미사이언스가 아마 오르고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왜 이런 대형주들이 오르고 있을까요? 비만 치료제예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임상 1상을 마무리했죠. 비만 치료제.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이게 오늘도 오르고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왜 에코프로 머티를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때로는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이해하면서 에코프로 머티를 추가 매수하고 덜어놓고 추가 매수하고 덜어놓고 이런 어떤 시장의 큰 판에서는 이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팔라는 게 아니잖아요. 비중의 조절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그쵸? 자, 이거는 뭐 일라일류한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복용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비만 치료제는 더 이상의 어떤 미용 목적이 아니고 건강에 대한 부분을 중시 여긴다. 왜 그럴까요? 이 비만이 걸리게 되면 다 이런 판은 에코프로 머티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의 판이 그래서 에코프로가 머티가 올랐고 에코프로는 못 올랐던 이유죠. 자, 앞으로 이런 어떤 변동성, 큰 변동성은 피해갈 줄 아는 게 필요하고 주식 투자하면서 원터치로 승부를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있을 때 펀드 매니저 후배들을 다 그렇게 원터치로 승부 내려고 하다가 항상 안 좋은 결과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자, 결국은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분명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고 오늘 자 8시 58분이죠. 제가 12월 7일 장전 주요 뉴스입니다. 주의 탁자라고 해서 제가 이거 올려드리는데 뭐 민간 고용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또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게 아니고 침체를 걱정한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네. 이 실업자 수가 많아졌으면 어느 정도에 대한 뭐랄까요? 인플레이션 이거 좀 걱정하고 뭐 해야 되는데 혹시나 침체가 나올까봐 걱정한다.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유가 하락. 그리고 이탈리아 1대1로 공식 탈퇴. 이 중국의 1대1로라고 있죠. 하나의 중국. 이탈리아 탈퇴한답니다. 공매도 금지 아직도 안 떠났다. 외국인. 근데 이것도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공매도 금지인데 외국인들이 안 떠났다. 안 떠났다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해서 환매수. 그렇죠? 환매수를 아직 하지 않았고 시장을 조금 더 빠진다에 베팅을 했고 그리고 큰 자금에 대해서 크게 들어왔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연초 이후 최대라고 나오죠. 이 집계사항이 공매도가 금지가 시행된 지가 한 달이 안 됐죠. 이걸 보통 우리가 이 가중평균을 딸 때 4개월 기준으로 보거든요. 이 기사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뭐 엔비디아 공통점 구글 이게 무슨 뜻일까요? AI 쪽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 농도가 크구나. 자, 이런 것들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이 재료를 해석하는 눈을 기르자 이겁니다. 여기는 종목을 다루기잖아요. 시장 산업 업종을 다룹니다. 유가 이런 얘기하고요. 라이브. 자, 라이브 잠시 20분 동안 하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럴 때 좋아요라는 거 안 하시더라고요. 좋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많은 힘이 안 나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이고 다 일러드렸는데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해주십시오. 자, 인슐린 패치, 이오플로우, 인수 철회. 이거는 제가 항상 이번에 한번 하한가를 친 적이 있었는데 조심하세요라고 했죠. 자, 오늘 하한가입니다. 이때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급락 이후에 한 번의 노이즈가 바로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오전에 온 디바이스 이거 AI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좀 정리해놨습니다. 이것도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으로 에라고 적어서 보내시게 되면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게요. 이건 뭐 주변 분하고 좀 이렇게 어떤 뭐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잘 되고 나중에 주위에 기부를 하고 서로가 좋은 기운을 나눠갔으면 좋겠어요. 옆에 또 잘 됐다고 해서 옆에 분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질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항상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기억에 남는 법이죠. 저도 과거에 3개월 동안 경제 유튜버를 좀 심심찮게 했었는데 그때 했더니 100만 명 구독자가 갑자기 모이면서 저 뭐 인터넷 치면 아마 제가 검색이 되긴 할 겁니다. 뭐 안교수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는 건데 그때 죄송합니다. 뭐 그래도 여러분들 뭐 그때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였는데 모든 유튜버들이 나와서 위로 간다 했을 때 경계심 가지세요. 그리고 더 빠진다 했을 때 여기서는 좀 접근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큰 수익을 많이 내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많이 좀 의지하는 것 같은데요. 뭐 좋습니다. 뭐 제가 뭐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희 연구소는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와서 이렇게 자료를 좀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연구소에서는 이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요. 연기금이나 어떤 30조를 운용하는 이런 네, 펀드를 대상으로 해서 작은 종목들 이런 거 말고요. 한 10조에서 그냥 큰 종목들 있죠. 조 단위에 있는 종목들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국채, 그리고 금, 최근에는 비트코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관들도 꽤나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들의 의도를 제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쵸? 반드시 참여하셔갖고 여러분들 좀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네요. 자, STX 스웨이주나 이것도 말씀드릴 때 기존에 제가 계속 다뤘던 부분인데 사실 이 STX는 최근에 유상증자라면서 안 좋은 이슈들이 많죠. 근데 항상 유상증자 가격이 정해진 다음에는 모든 종목들은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항상 어떻게 된다? 네. 전부 다 화는 이 밑에까지 빼고 싶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면서라도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세력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봐보세요. 지중해 허브항 개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리튬 몇 조 원 이런 거야 단발성으로 먹힐 수는 있지만 이벤트가 끝났을 때에 잔여물이 되지 말라고 했죠. 축제를 즐기되 잔여물은 되지 말아라. 이게 지금 매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기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분 정말 멋지다라고 해서 어제인데요. 12시 30분에 오후에 이렇게 컴투스 홀딩스, 서울옥션, 갤럭시 모니터리, 위메이드, FSN, 파드. 자, 이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의 특성은 뭐냐면 전부 컴투스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서울옥션, 갤럭시 모니터리, 위메이드, FSN. 이 공통적인 게 뭔가? 이분 4천만 원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토큰이라고 해서 STO라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 큰 판에서 신고가 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빗썸에 대한 부분이나 위믹스 재상장 이게 또 딸려가고 있죠. 근데 어떤 우리가 NFT라고 하는 그림을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유행이었잖아요. 이중섭의 소 이런 거. 얘를 지금 확산을 하게 되면 이거를 쪼개서 토큰 형식으로 발행을 할 수 없느냐. 증권사를 껴서. 이게 합법화되고 있고 대중화되다 보니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을 제가 이야기해드렸는데 이거를 편입을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우등생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분도 YG 플러스 어제 상가 하긴 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한국엔 컴퍼니, 경영진의 낙. 서울옥션, 갤럭시 모니터리, YG 엔터. 이게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다 일러드린 겁니다. 자, 봅시다. 쭉쭉 보다 보면 이거죠. 에코프로 머티 조정에 따른 신규 상장주가 오릅니다라고 해서 어제 그릴리소스 올려드리고 블랙핑크가 다시 이렇게 합류할 수 있다라는 거 올려드리죠.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는 때로는 시장 환경을 우리는 추정을 해야 된다. 그릴리소스 어제 오른 거는 에코프로 머티와 이런 심의 균형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 자, 이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어제 급등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위치를 우리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바닥에서 블랙핑크 이야기 나오니까 오른 거죠. 그냥 올랐습니까? 절대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 나왔던 이유는 단발성에 대한 악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지 이게 산업이 펼쳐졌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KG 이니스도 어제 급등 나왔죠. 자, 봅시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제도 9%. 이게 시장의 분위기는 항상 몰려다닙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흐름이다. 시장의 논리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왜? 항상 위로 가는 것만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빠졌다 오르는 것도 아까 엔터테인먼트도 수익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말씀해 드리죠.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여러분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초청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연들을 듣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연인지에 대한 부분도 적어주시게 되면 제가 저희 연구소로 좀 초청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을 좀 조율하긴 해야겠지만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는 정말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공모에 사실 17대 1이라는 이 경쟁률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거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쵸? 자,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되겠죠. 위에서 15만 원대에 보유하신 분들은 물론 제가 말했던 경계에 대한 부분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지만 실수죠. 실수죠. 결국은 뭐예요? 실패는 아닙니다. 페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런 부분들. 자, 여기는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텐데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죠. 010-4822. 자,
8706으로 자, 여기로 A라고 보내주세요. A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까 M&A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 날짜를 반드시 참조하시고 12월 12일까지에 대한 이 기관들의 가격 전략은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뭐 문자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제가 좀 이게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주신 분들 보시죠. 예. 12월 29일 날 갤럭시아 머니터리 ST 아까 말씀드렸던 거 허용 기대감, 기타 법인 수급이 유입. 이 기타 법이라는 거는 특별히 뭐 없습니다. 뭐 하나의 상장 기업이고요. 비상장 기업들도 우리가 기타 법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증권사에는 프람 매니저라고 하죠. 증권사에 있는 자금을 다루는 프람 매니저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이는데 일정 부분 이런 중소형주의 테마가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11월 29일이죠. 이때 한번 단기 종목을 드렸는데 앞으로 좀 있게 되면 미리 제가 이거 8시 50분에 올려드리니까요. 봅시다.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요. 8,040원이기 때문에 그럼 비싼 가격은 아니었죠. 시초가니까요. 6,700원. 여기서 이 테마군에 대한 이 경고 종목이 걸렸을 땐 한번 피해 갑시다. 시장의 분위기는 위로 갈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경고 사인 한번 달렸죠. 80% 정도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이제 한 달에 한 6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게 증권사 매집주. 근데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큰 수익 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에 대한 실력이 쌓이고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주식 타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 뭐 양로원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부를 하는 문화 좀 가지시죠.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아메리카노 쿠폰 뭐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자, 이 증권사 6군데에 대한 도우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위에 힘든 분한테 뭐 주식 투자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뭐 혹시나 뭐 진짜 친한 분들은 그래도 힘을 내서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좀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주고 주위에 힘들어하는 어떤 뭐 양로원이나 어떤 고아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 저한테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 정말 뭐랄까요 선의의 기운이 전파되는구나라고 느끼면서 뿌듯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더 좋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5군데고요. 이렇게 해서 증권사 6개월 동안 이렇게 매집이 이루어왔는데 이 음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과거에 제가 한번 일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다 하면서 비만 치료제 아까 차트가 똑같지 않습니까? 오른 게 없죠. 근데 이렇게 5배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바이오 업종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장 산업 업종 중에서 뭐가 있었죠? 비만 치료제 여기서 뭐죠? 예, 맞아요. 이 노보노디스크라고 아세요? 191이라고 아세요? 이 두 개의 제약사가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이제 뭐 이 비만 치료제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실제로 테슬라의 CEO가 나와서 나는 비만 치료제 먹으면서 20%를 체중을 감량했다. 이런 게 산업의 형성이에요. 자, 이거 같이 한 3배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 역시나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야죠. 어떤 주변 환경이 성장주를 원하는가, 바이오를 원하는가, 2차 전지 산업을 원하는가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면서 간다고 한다면 물려서 시작하는 건 없어요. 아니 요새 젊은 애들이 뭐 주식을 그렇게 잘한다며요. 여러분들 왜 그 젊은 애들한테 뒤처집니까? 그쵸? 맨파워 한번 보여주시죠. 연륜이란 걸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는 심리를 제어할 수 있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 어린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지금 뭐 실적이라는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 변동률이 좀 크답니다. 어린 펀드 매니저들은. 근데 뭐 주위에 주식 투자를 요새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 약간은 젊은 세대가 많대요.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를 빨리 쫓아가면서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도 아직까지 시장과 산업과 업종에 대한 이 흐름을 정확히 인지하는 애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굴곡이 클 거예요, 분명히. 자, 여러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힘드실 거 알아요. 최근에 뭐 대형주긴 하지만 그리고 기쁜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약간 다시 내가 산 가격까지 내려오는 건 아닌가. 이제 어떤 의구심이나 힘든 걸 갖고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저희가 그래도 따지고 보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1세대 아닙니까? 인터넷 온라인 시대, 이제 온라인 거래가 통용화된 지가, 이제 꽤 되긴 했지만, 그때 전에 저희가 주음표 방식으로 여러분들 거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맨파워 한번 보여주고, 연륜이란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쵸?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제가 여러분들 어깨 피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도 한번 적어 보내주세요. 저는 올해 52입니다. 51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나이로 해서요. 이 정도입니다. 예. 2년 빠지잖아요. 예, 54살인가요, 그럼? 자, 4822-8706으로, 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가봅시다. 주식타짜 안교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시장의 룰을 이해하자. 시장, 산업, 업종.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 멀리 정확히 볼 수 있다. 다만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종목만 보고 거래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정상을 반드시 오를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 뜻은 뭡니까? 항상 위만 보고 나는 목표 지점만 갈게요 라고 하다 보면 중간에 어떤 큰 이벤트나 뭐 예를 들어 뭐 산행을 하는데 등산을 가는데 홍수가 나서 고립되는 상황도 올 수 있죠. 그런 건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가서 홍수가 올 것 같네. 기상이 안 좋을 것 같네. 이게 바로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네. 태풍이 올 것 같네. 날짜를 좀 변경하는 건 어떻습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도. 한 번은 일정 부분 비중 조절하는 건 어떻습니까? 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비중 조절이잖아요. 우리 아시겠지만 비중 조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 식단도 똑같잖아요. 한 번에 오늘 먹을 양을 한 번에 먹는 것과 어떠한 비중 조절, 그쵸? 나눠서 먹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아닙니까? 근데 주식만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는 분명히 시장의 룰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봐요.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죠. 몰랐으니까요. 그쵸?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입니다. 항상 위로 가야만 수익은 아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자. 왜? 또는 위에서 아래를 보고 반드시 올라야 된다고 한다면 날짜를 좀 변경해 보자. 안전한 날짜를. 그리고 어떤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큰 어떤 사건이 나오면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지잖아요. 그때는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 안전장치 하나 메고 가자. 그게 뭐다? 시장의 글로벌 산업, 국내 어떤 수급들, 시장 다음에 산업. 시장이 진짜 지금 선호하고 있는 산업인가? 업종인가? 트렌드인가? 이걸 이해하고 접근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설령 시장에 정말 급격한 하락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빠졌다가 어떤 애들은 치고 나가면서 오르는데 어떤 애들은 시장 빠질 땐 이만큼 빠지고 요만큼밖에 못 올랐다가 더 빠져버리는 경우 있죠. 이걸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승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주식차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경험을 갖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을 주식시장에 넣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야 어떤 뭐 선구자 역할을 했고 그리고 뭐 스타펀드 매니저로 가장 수익률을 크게 기록하면서 코로나 때 6천억 이상의 수익을 냈던 펀드 매니저였긴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다른 부분에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과거에 누군가에게 아주 초창기 펀드 매니저일 때 어떠한 이런 훈련을 좀 받았던 적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이런 질책과 그리고 해야 되는 과정,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시장의 룰을 이해하자라고 해서 텔레그램 방 이 링크 주소도 보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고 과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도 그 은사님이 생각나시는 분은 같이 칠판에서 이렇게 장난을 쳤던 분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심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뭔가 좋은 어떤 맞아요. 어떤 이 마인드를 많이 심어주신 그분이 생각나는 이유는 결국은 나는 그 룰을 따르게 됐고 저도 이제 학교는 그렇게 뭐 글쎄요, 좋은 학교인가요?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다만, 더 잘난 펀드 매니저들도 있어요. 글로벌 대학교 나오고. 다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신미를 시장에 녹여내지 못하고 주식 투자에 활용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 없죠. 저도 그 은사님은 매년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제가 뭐,
뭐 저보다 더 연령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의 주식 투자에서만큼 그리고 투자 활동에 대해서만큼은 기억에 남는 도움이 되는 주식 타지였다라는 걸 좀 남기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저도 아들 녀석한테는 항상 이 말을 하거든요. 사람을 분명히 재산으로 삼아라.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재산이라고 봅니다. 혹시나 압니까? 제가 뭐 이제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요거를 나중에 제가 팔아드릴게요. 그쵸? 이런 건 안 받을게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쵸? 과거에는 뭐 제가 보니까 그 한 분 제가 연락처를 이제 주소를 보내드렸더니 떡을 뭐 진짜 뭐 500인분을 보내주셔서 제가 다 나눠드렸던 경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그런 것도 하나의 선의의 기원 아닙니까? 그쵸? 자, 같이 가봅시다. 해봅시다. 그리고 뭐 어떤 더 큰 이 에코프로머티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큰 변동성에 파도는 피해가는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가정 평화를 망가뜨리는 일이 주식 투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직장 내 불화가 주식 투자의 성적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은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그런 일을 앞으로 없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기타 다른 종목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도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는 파이팅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연륜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래요. 하나 더 보내드리도록 할까요? 이거는 한번 비교를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전략자료, 글로벌 IB 최근 들어서 불법 공매도 이건 기관들은 그러지 않는데 이 외국계 투자자들이 사실 이게 유동성 참여자가 아니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공매도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있어요. 근데 이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대형주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여기에 있는 게 만일에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이 여기 보유한 종목 중에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쇼커버 전략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여기 LG화학이 들어있다. 불법 공매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12월 24일 날은 환매수해야 된다고 했죠. 배당을 받는 날까지는 공매도를 치더라도 돌려줘야 되고 얘네들을 청원을 좀 할 수 있어요. 그게 확인이 되면 그건 각 증권사에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비교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아무래도 뭐 대형주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에코프로머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 4822-8706으로 L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많은 이런 자료들을 비교 설명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게 지금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 수익은 제가 30분, 선착순 30분에게는 나눠드리도록 할 건데요. 최근에도 좀 몇 번 드렸죠. 요거는, 이렇게 합시다.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금액이 크지 못할 것 같아요.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를요.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30명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선착순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 어떠한 이 공적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돼서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보내야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자, 오늘 이제 벌써 시간이 조금 흘러가네요. 자, 10시 46분이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점심 먹겠죠? 그리고 뭐 어떤 궁금증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상단에 나 있는 문자로 문자 주시고요. 뭐 어떠한 문자든 여러분들 소통하고 인생에 대한 부분도 좋습니다. 인생에 대한 부분도 좋고 그리고 뭐 어떤 가정의 불화나 어떤 뭐 대출금을 사용해서 이걸 반드시 갚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거나 뭐든 좋습니다. 같이 소통하고 한번 이겨내 보시죠. 참 안타까운 사연들 최근에 많이 겪게 되면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조금 삶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절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장을 잇는 거니까요. 쭉쭉 해서 여러분들 여기 잘하시고 계십니다. 뭐 원래 대출 금액이 3억이었는데 4천만 원 됐다가 지금 다 수익을 전환하신 분들도 많아요. 차트를 보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왜? 차트는 항상 후행성입니다. 5일선, 11선, 20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일주일간의 이동평균선 이건 뭐예요?
똑같아요. 20이라면 한 달의 이동평균선. 뭐 5일선이 11선을 돌파하게 되면 골든크로스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움직이는 게 수급이고 수급으로 움직이는 건 시장이고 시장으로 움직이는 건 심리고 심리를 움직이는 건 대외적인 경제 변수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차트를 뚫었다고 하면 매수고 깨지면 매도다.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뭐 좋아요, 구독 뭐 요건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유튜브 수익 발생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드릴 거니까요. 자, 활성화 되게끔 해주시게 되면 좋고요. 제 영상은 바로바로 갈 때마다 어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반드시 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혹시나 이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같이 보내드릴 텐데 만일에 도달이 안 됐다라고 하면 주변 지인분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이게 자꾸 텔레그램방 링크를 스팸 문자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쥐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자, 파이팅! 같이 해보시죠.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